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오픈해서 섞어 놓았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자님께서 고르신 그림으로 심리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그림인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1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번호는 편의상 매겨놓은 것이니까요. 이미지에 더 주목해주세요. 왼쪽부터 1번 그림은 소녀, 불새, 그리고 산이 보이고요. 2번 그림은 백조, 구름, 그리고 뱀입니다. 3번 그림은요. 해골, 꽃, 그리고 갈림길 카드이고요. 4번 카드는 4번 그림은 검은 토끼, 돌고래, 집 그림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각각 다른 카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3개의 그림이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강렬하게 끌리는 이미지 번호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1번 이미지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를 보면서 해석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소녀와 불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소녀의 손에 새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겉으로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사실 질문자님을 편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독감과 쓸쓸함이 강하게 보이는 카드고요.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질문자님께 누군가가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기분 어때? 이렇게 감정을 물으면요. 질문자님은 안 해도 될 말까지 주저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나를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산이 뾰족하거나 높으면 다소 접근하기에 어렵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응당받아야 되는 인정 혹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요,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산의 높이가 높을수록 평소 내가 지출하는 씀씀이가 크거나 혹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새 카드는요, 어떤 의미로는 자유로운 인생을 원한다는 의미인데요. 내 생각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쉬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 보이네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맡은 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 해요. 또는 지금 현재 2가지 혹은 3가지의 문제 중에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현재로서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때로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한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한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신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상태에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소녀 그림을 고르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다정하고 이해심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라는 의미인데요. 감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세요. 공감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높으면서도 이성적인 면 또한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할 만한 것들을 잘 캐치해내는 굉장히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지신 분이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눈치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분들께서 질문자님을 봤을 때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시고 때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우선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이성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아예 안 만났으면 안 만났지 어중간하게 여러 달이 걸치면서 다른 사람 만나거나 혹은 괜한 오해를 만들어서 다투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주의자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해석 이어서 할게요. 우선 가장 앞에 있는 구름 카드가 눈에 띄는데요. 이 구름 이미지는 현재 질문자님께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구름의 크기와 두께는 질문자님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스트레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욕구 불만 상태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인생 노잼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하셔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저 그렇게 때우듯이 넘기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조 이미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 혹은 과거의 추억이나 장면들을 되새기다 보면 스스로도 우울해지고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카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현재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는 구름 카드와 백조 카드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이성이 아니라 동성 그리고 가족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죠. 또는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 혹은 가보지 못했던 길에 대한 미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 욕심이 났던 것, 놓치기 싫었을 무언가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단념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죠. 특히 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구름을 뽑으셨다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현재는 긍정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에 의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뱀 카드는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의 비밀이나 혹은 나의 힘든 감정들을 알아채는 사람에 대한 미묘한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성일 경우에는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내면을 알아차리고 이해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괜찮아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렇게 질문자님의 내면을 알아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질문자님께서도 감정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으나 너무 의존적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믿어주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믿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질문자님은 자유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고 싶을 땐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속박되고 싶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실 때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재주가 많고 반짝반짝 돋보이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시는데요. 감정을 읽는 데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질문자님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예민하게 감정의 변화를 캐치하시고 상대방에 맞춰서 내 감정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바람기가 있어서 한눈을 파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성분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성격이라서 의도치 않게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이 꽃 카드는요, 사랑과 애정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애착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을 만한 사람이나 대상이 딱히 없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게 꼭 연애나 인간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일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갈래로 나뉘어진 길 카드를 보시면요. 현재 질문자님의 진로 혹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카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를 도전해보기도 애매한 상태고요.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이 어두운 갈래길은 현재 질문자님께서 뭔가 큰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쫓기는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내심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질문자님은 독립성이 높은 편이라서 그동안 웬만한 일은 혼자서 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왠지 모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는 이 카드는 강렬한 금전 욕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를 마련해야 한다든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골 카드를 봤을 때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문자님은 보수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인 관계, 논리적인 관계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언제나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해서 사람을 사귀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숨기는 것도 많고 보이지 않는 벽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실 때도요, 대체로 조용한 연애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비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평상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질문자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주변 분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겉으로 포장된 모습보다는 내면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시고 예의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여러 명이서 모이는 자리보다는 소수만 모이는 자리 혹은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자리를 더 좋아한다고 해요. 친구를 사귈 때도 얕고 넓게 사귀는 것보다는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을 더 중시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자는 아니에요. 나름 질문자님만의 꿈과 로망이 있으신 분이고 때로는 너무 낭만을 모르는 현실적인 사람과의 대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순수함도 갖고 계셔서 가족이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맞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늘 진심을 다해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접근에 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이성이 갑자기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다가오는 이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질문자님에게 접근을 하실 때는 상대방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이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요 가운데에 있는 돌고래 카드를 보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극에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십니다. 강렬한 감정, 그리고 강렬한 색다른 경험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일,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시도해 보시는 편이시면서 연애를 하실 때도 어떤 안정 궤도에 오른 안정된 연애보다는 끌리는 사람과 나와의 두근두근한 관계 혹은 연애 초반에 썸 관계, 짜릿한 관계에 더욱 큰 흥미를 느끼시는 분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내가 하고자 했던 목적을 너무 빨리 달성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를 단시간에 이뤘을 경우에는 크게 들떠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의 기복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큰 편이시고요. 때로는 내 자신감이 넘쳐서 여기저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말하고 다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집 카드를 보면요. 약간 불안정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집 그림을 뽑으시는데요. 질문자님은 인생을 하나의 영화이자 모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범한 면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겁 없이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때로는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이런 모습인가? 지금의 모습인가?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집 카드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음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는데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과한 보호를 받았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성장하셨을 수도 있어요. 질문자님께서는 내가 갖고 태어난 환경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의 스케일이 더 크신 분인데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다소 피해가 되더라도 나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토끼 카드는요. 질문자님의 현재 인간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검은색 토끼 그림을 고른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두뇌 회전이 좋으시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머리 쓰는 일보다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관계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각각 그 사람에 대한 주석, 이름표 같은 것들을 달고 나름의 분류를 해두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만 보여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연애에 있어서는 운명,
우연 같은 추상적인 것을 믿기보다는 질문자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정해진 연애를 하는 것, 혹은 연인이라면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기념일이라든지 정해진 어떤 관례, 정해진 순서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정해진 관례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엿보이고요. 그런데 바람기는 다소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를 그럭저럭 만나시다가 갑자기 더 멋진 이성이 질문자님에게 접근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때로는 그 새로운 사람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더라도 새로운 사람과의 어떤 미묘한 기회가 온다면 전에 만나던 사람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하실 때도 매일 가던 그런 정해진 데이트 코스보다는 새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계신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보시는 게 이분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의 내면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안정된 미래의 삶을 함께 계획하고 싶은 소망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다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은 아직까지 질문자님께서 진정한 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